아, 되게 잘생겨졌네. 오랜만에 왜 그러지? 만났습니다. 잘 지냈어요? 아니, 진짜. 아니 예전에 볼 때보다 왜 이렇게 아니 연예인처럼 변했는데? 화장은 연예인처럼 해줘가지고. 어? 아니, 나 좀 실망하려고 그러는지. 왜요? 잘생기면 안 돼요? 아니 지금 뭐 이렇게 얼굴도 깔끔해지고. 너무 오랜만에. 네. 약간 이렇게 기분 탓인가? 이렇게 핸섬해졌지?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새 현상금 1,000만 원을 걸고 금연 레이스에 뛰어든 웹툰 작가 이말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말년입니다. 현재는 웹툰 한 3년째 안 그리고 있고 개인 방송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말년 작가님은 이제 2세대 웹툰 작가님이십니다. 이말년 시리즈를 통해서 웹툰계 B급 코드를 이제 개척하신 분인데 당시 모든 커뮤니티 게시물들이 이제 작가님 웹툰으로 도배될 정도로 맞아요. 사실 인기가 대단했었어요. 예. 뭐 이제 저랑 무도할 때 이제 마리텔도 뭐 출연하시고 무도도 출연하시고. 맞아요. 근데 요즘 이제 예능 출연 잘 안 하세요? 그쵸. 그때는 신기하니까 네. 섭외가 가끔씩 오면은 이제 막 나가고 그랬었는데 네. 아니 가서 그냥 뭐 입이 잘 안 열리고 그냥 네. 좀 변풍처럼 좀 앉아 있다가 오고 막 이러니까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왜 오늘은 또 유퀴즈에 이렇게 또 출연하셨는데요? 인기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주변인들이 여기 좋은 데라고. 주변인들이? 유퀴즈 출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유퀴즈 출연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섭외가 와야지 뭐 하든가 말든가죠. 아니 근데 이제 세대면은 뭐 다들 금연이나 운동, 뭐 공부,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좀 세우시는데 금연 선언. 근데 이게 1,000만 원을 걸어 놓으셨어요? 사실은 뭐 금연을 막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네, 근데요.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2022년에 뭐 새로운 걸 한다고 이제 좀 발표를 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죠. 연말에 네네네. 매년 있었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금연을 좀 그럴듯하게 해보자 해서 억지로 는 게 좀 아무래도 좀 그렇게 됐죠. 현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침착맨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사진을 찍는다면 세후 1,000만 원 뭐 이렇게 있는데 증여세 정도는 본인이 내. 본인이 내세요. 3.3%는 제가 내드릴게요. 증여세나 뭐 그런 건 알아서 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1,000만 원이나 거신 거는 이제 그만큼 좀 의지를 좀 표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기간이 또 무제한입니다. 그러면은 뭐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됐을 때도 1,000만 원. 무제한. 1,000만 원. 무조건. 예. 그러니까 누군가 사진을 찍거나 증거를 남기면은 무조건 그분께 1,000만 원. 그쵸. 담배만 입에 대도 1,000만 원. 되는 건 괜찮다. 불을 붙이는 게 좀 그렇다. 그냥 막 억지로 막 할 수 있죠. 그렇죠. 그건 안 된다. 한 번 흡입을 해야. 내가 스스로 예. 그런 것들 유해 물질을 예, 그쵸. 그러면은 사실 카드뮴 뭐 이런 거 뭐 있잖아요. 다양하게 나와요. 이거는 뭐 금연 대체 뭐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뭐 물담배, 맞아요. 시가. 예. 안 되지. 그거 안 되지. 다. 개인 방송에서도 그거에 관해 가지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더라고요. 뭐 전자담배 포함이죠. 전자담배 담배잖아요. 전자담배, 찐담배, 그냥 담배, 물담배, 씹는 담배 다 담배예요. 금연초는 봐줘야 되지 않을까? 치료제니까 봐줘야 되지 않아? 보건소에서 주는 거는 허락하자. 그러면 이렇게 어때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금연을 하게 된 건지. 사실은 지속적으로 시도는 해왔었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결혼 공약이었어요. 아까 사랑하는 이와의 약속처럼 결혼할 때 제가 이제 금연을 해보겠다 약속을 했는데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임신하면은 끊겠다. 근데 좀 잘 안 지켜지고. 그래서 출산하면 끊겠다. 안 되고. 산후조리원 갔을 때 하겠다. 뭐 했을 때 하겠다. 100일 돌 최악이네. 계속 계속 하다가 전체적으로 최악이야. 최악이에요. 예. 작년에도 한 번 또 실패했고. 옛날에는 방송도 자주 안 키니까 효용성이 굉장히 떨어졌죠.
금연이 실패한 관계로 금연 0일차. 왜냐면 어저께랑 오늘 피웠으니까. 아 근데 금연 한 며칠까지 가봤어요, 최장? 한 11개월까지는 가봤습니다. 어우, 야, 아까 근데 그 정도면 끊을만 한데. 이게 100일은 웬만해서는 성공해요. 예. 근데 항상 방심할 때 실패해요. 이제 100일 넘었다고 하면 이제 위험한 순간 대충 다 보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거든요. 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미디어에서 되게 그 흡연을 굉장히 그 흥미롭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도 좀 땡기는데 그것 때문에 좀 되는 게 있어요. 저는 그 예전에 석진이 형이 그 이제 금연을 선언을 하고 네. 그 형이 한 3개월 됐을 때인가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흡연을 했을 때예요. 예. 근데 제가 담배 피고 나서 담배를 석진이 형 차에다 두고 갔어요. 야, 야, 가져가. 근데 제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형 거기다 놔둬. 내가 다음에 또 형 차 타면 필게. 근데 그 형이 그날 그걸 피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해. 이게 이런 그러니까 게. 그게. 예. 근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예. 석진이 형이 금연을 제가. 그 장면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네. 그래서 지금 며칠째 하고 계십니까? 지금 14일 행진 중입니다. 1월 1일 날 시작한 게 아니네요? 예, 왜냐하면 그 남아있는 건 다 피워야 되지. 버리면 또 환경 파괴되니까. 그게 또 독극물이잖아요. 카드뮴도 있고. 그 보통 그 금연하는 순간에 그거 다 뿌개서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너무 그게 퍼포먼스가 좀 상투적이다. 이거 이렇게 자르고 하는 게 좀 저는 좀 저만의 방식이다. 11년을 실패했는데 금연을 세상에서 가장 쉬운 도전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예, 이거는 제가 이제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어떤 도전은 뭔가 이게 좀 연습을 해야 되고 뭐 무한도전 같은 것도 막 뭐 네. 봅슬레이라든지 뭐 계속 시간을 하죠. 내서 뭐 훈련을 해야 하잖아요. 연습을 하고 뭐. 근데 이거는 가만히만 있어도 그 도전이 계속 성공적으로 이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되네? 개꿀? 뭐라 그러죠? 왕꿀? 왕골. 너무 개꿀 좋다. 괜찮습니다. 네. 너무 좋다. 이거 실패하면 진짜 말이 안 된다. 이번에야말로 나는 이제 노담으로 가자. 노담? 네, 노담. 난 내가 노담이었으면 좋겠어. 아니 근데 이제 어떻게 웹툰 작가를 하시게 됐는지. 사실 이제 디자인과였고 4학년 1학기 때 이제 졸업 작품을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끝나면은 한 4학년 2학기가 좀 붕 뜨거든요. 그때 보통 이제 취업 준비를 해요. 근데 그때 제가 토익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취업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냥 집에서 심심해서 만화 그려서 커뮤니티에 올렸던 게 반응을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야구코리아 웹툰 담당자님이 한번 해보지 않겠냐 연락이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뭐 웹툰 작가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맞아요. 네. 아니 그 저 우리 따님이신 소영 양이 예. 수업 중에 줌 수업 중에 친구에게 이제 아빠를 전 웹툰 작가 전 웹툰 작가. 예, 제가 전 웹툰 작가라고 말하고 다녀가지고 그 제 개인 방송을 또 봐요. 예. 보니까 이제 좀 자연스럽게 습득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왜 전 웹툰 작가라고 하고 다니냐면 만화 언제 그리냐고 그러니까. 계속 물어봐서 저 은퇴했다고 하면은 더 이상 안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근데 지금 진짜로 완전히 이제 안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할 생각은 있는데 네. 엄두가 안 나죠. 뭔지는 알겠어요. 예. 한 3년 안 하다 보니까 땡기긴 땡기는데 옛날에 그 힘들었던 기억만 남으니까 좀 그게 어렵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과정들 또 마감에 쫓기고 막 또 이야기를 문제 또- 했을 때 아우, 대중의 반응이 또 뭐 이 여러 가지가 네. 예? 제일 큰 거는 이제 개인 방송에서 만화 내용을 그냥 말로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다 그리고. 하나하나 그리는 게 이제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길을 발견해 버렸어요. 너무 쉬운 길. 그냥 인터넷 솔직하다, 방송 솔직해. 켜서 채팅창 네. 보면서 즉각적인 다이렉트한 그 리액션 받으면서 뭐 이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웹툰에 비해서는 개꿀. 저에 한해서 개꿀. 개꿀. 예, 이게 나에 그냥 한해서는. 제가 포지셔닝이 되게 독특하게 잡혀가지고 그래요. 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거는 이제 나에 한해서는 지금 개꿀. 그쵸. 그러니까 웹툰과 비교했을 때는. 그쵸. 예.
아니 그 저기 이게 이제 8년 전에 게임을 재밌게 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생방을 켜고 게임을 한 게 이제 그 이 인터넷 방송의 시작이었다고. 아 맞아요. 예. 예. 그때 당시 이제 하스스톤이라고 카드 게임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오래 하니까 질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안 하면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게임 중독이니까. 아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하면 재밌겠다. 왜냐면 다 그때 당시에 게임 방송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키고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시작이었군요. 그쵸?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방송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떤 방송을 하세요? 뭐 토론도 많이 하시던데요, 주호민 씨. 주은미 씨랑 뭐 심펄 토론. 그거 인기가 많았고 단팥 호빵 대 야채 호빵 무엇이 진리인가입니다. 복숭아 딱딱한 게 더 맛있나 물렁한 게 더 맛있나입니다. 오늘 검색한 거거든요. 예. 물렁이가 100원 더 비싸요. 그 말인 그 즉슨 말은 무엇이냐? 예. 여기는 자본주의 국가죠. 예. 비싼 것이 더 맛있어요. 삼국지 얘기도 하시잖아요, 삼국지. 아 삼국지 같은 거 이제 그런 기획도 있어요.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것들. 이제 이 유비 얘기를 하기 이전에 삼국 시대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렵나요? 아 여기까지도 어렵나? 아 어려워요. 여기도 어려워. 자 더 쉽게. 요즘에는 이제 토크. 어떤 위주로. 토크예요?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결국 아무 얘기나 하는 거예요. 그냥 두서없이. 그러니까 그냥 제가 살짝 보니까 그냥 본인 얘기 그러니까 그냥 쏟아내더라고요. 준비되고 키는 게 아니고 예. 키고 일단 얘기를 하는군요. 그죠?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려면은 그 택시를 타야 되는 게 맞지만 택시는 기업 총수들이나 타는 거 아닙니까? 게임 했을 때 더 안 된다고 하면은 이래요. Don't cry over Super Me. 나 성적 없던 정된 그래 플렉이 나의 목적 견적 없는 삶은 오히려 실적 나임을 줄여 아니 근데 좀 그 요즘 그럼 하루 일과가 좀 어떻게 되세요? 11시에 늦지막하게 일어납니다. 아침 11시. 11시에 무지막하게. 11시에 일어나서 네. 또 11시에 이제 모르죠. 또 아침 7시에 잘 수도 있는 거니까. 몇 시에 자요 보통? 한 2시에는 잡니다. 그럼 9시. 그렇게 오래 자? 체력이 없으니까. 좀 오래 자둬야 돼요. 운동은 안 하니까 체력이 없어서 오래 자요. 일단 9시간 그리고요 일어나서 그럼 뭐예요? 11시쯤에 한 30분간 누워 있어요, 계속. 일어나기 싫어서. 누워 있고 씻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12시에 이제 그 제 방송하는 스튜디오로 갑니다. 그럼 이제 오늘 뭐 할지 좀 대충 얘기하고 네. 1시에 방송을 켭니다. 오후 1시에. 그러면 굉장히 방송을 빨리 시작하네요. 11시에 일어났으면?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생활이 거의 없죠. 네. 자느라 다 써가지고 사생활. 1시에 키고 한 6시, 7시까지는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방송을. 와 생방으로 그냥. 예, 예. 와. 아니 생방으로 6시간을 해요? 근데 이렇게 알차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대화하듯이 하다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럼 화장실 가서 한 5분 비우고 5분 비우고 뭐 할지를 여러분들이 좀 회의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임 한 2시간 말없이 하다가 주제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또 막 얘기를 하다가 그냥 실없이 얘기하다가 뭐 그러다 보면 또 7시가 돼요. 이게 지금 유튜브 구독자 수가 135만 명. 아니 근데 이게 저 웹툰 그릴 때하고 지금 이게 방송하시는 그 수입을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웹툰 그릴 때는 그렇게 수익이 막 엄청 버라이어티하게 막 크지 않았어요. 그냥 그때도 괜찮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 광고가 매번 붙으니까 그걸로 이제 괜찮죠. 지금 수입으로 보면은 웹툰 때보다 지금이 훨씬 몇 배 되죠. 그때도 괜찮았는데 웹툰 때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편하고 그러니까 이것만 하니까 이게 또 잘하니까 되는 거죠. 지금 뭐 화장실 갔다 와도 막 저도 제 개인 SNS로 가끔 가다가 라이브 방송을 해요. 그러면 저의 팬분들도 해서 소통 방송을 딱 키면 그냥 댓글로 남겨주시더라고요. 재미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전문 방송인 분들 프로분들은 이 오디오 비는 거에 강박이 있어요. 그냥 오디오가 비게 냅두고 저 키즈 카페 주인처럼 나는 그냥 묵묵히 바라보다가
중간중간에 개입을 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채팅창에 자기들끼리 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막 저한테 막 뭐 이거 물어보고 뭐 물어보고 유재석 씨는 지금 어디 있으세요? 하면서 유퀴즈는 녹화가 언제 이런 질문들이 오면 하나하나 대답을 다 해주고 있으면 아까 제가 물어본 거 있잖아요. 그걸 답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저 표정. 안녕. 아무래도 프로시니까 반응이 막 좀 별로 뭐 뜨뜻미지근하면은 부담돼서 또 못 키시는 것도 있죠. 뭐 그런 것도 있죠. 왜냐면 그렇죠. 재밌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치. 그 반응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이제 뭐 아마추어 길바닥은 키고 재미없었다면 네가 재미없는 거지 내가 재미없어? 나는 재밌게 했으니까 상관없어. 그런. 이게 오히려 아마추어여서 저 마음 또 내려놓는 게 있어요. 편하게. 야 인생은 이말년처럼인데. 야 진짜. 잠깐 뭐 빵 좀 사올게 그래서 10몇 분 비울 때가 있으면 제 동영상 틀어놓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한 10분, 15분. 왜냐면 편의점 가려면 좀 걸리니까 한 10분, 15분 갔다 오면은 잘하시다. 왜 이렇게 빨리 왔냐 그래요. 왜냐면 자기들끼리 얘기하느라 이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첫째, 둘째가 알아서 놀아요. 첫째, 둘째가. 부모가 놀아줄 필요가 없어요. 첫째, 둘째가 놀게 그 시스템을. 방송은 이말년처럼. 그래서 어쨌든 이게 구호민 작가님과 두 분이 한 주제로 논쟁을 펼치는 이 친펄 토론인가요? 네, 지금 요게 또 인기가 굉장히 네. 이게 좀 굉장히 많아요. 요거 많았었어요. 요거 많았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 저 이말년 작가님하고 우리 저 조셉이랑 그래요? 한번 좀 그 침퀴 토론 한번 해보죠. 요거 깻잎 논쟁. 요즘에 굉장히 화제죠. 그러니까 내 친구랑 내 애인과 셋이 밥을 먹는데 내 친구가 깻잎을 못 떼고 낑낑거리고 있을 때 내 애인이 친구의 깻잎 떼는 걸 도와줘도 상관없다. 아니다. 그건 기분 나쁘다. 네. 저는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근데 나는 내 여자친구가 그러면 오히려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챙겨준다. 내 친구를 이렇게 따뜻하게 뭐 두 분의 입장이 그럴 수 있겠지만 네. 저는 살짝 약간의 보수적인 입장에선 굳이 그거를 왜 제가 내 친구랑 같이 나왔는데 내 친구가 깻잎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해서 벗겨준다는 거는 깻잎을 예. 아니 그러니까 벗겨줬다기보다 잠깐 잡아준 거지. 잠깐 잡아주더라도 잡아준 그러면은 거야. 그 얘기는 뭐겠어요? 그 전에도 계속 내 친구가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걸 목격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너무 지나치지. 그쵸. 눈앞에서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근데 사실 이 깻잎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고귀한 행동이에요. 우리 어린 시절에 깻잎을 엄마가 벗겨주잖아요. 엄마가 밥 먹을 때. 그죠, 알죠. 이거 엄청난 정성을 그쵸. 그런 테이스트가 있죠. 테이스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이거는- 그리고 내 친구도 문제인 거잖아요. 여자친구가 해줄 때 아니에요라는 거 해야 되는데 그걸 뭘 아니오라 그래. 가만히 앉아서 아니 그 깻잎 잡아줄 수 있지. 그거는 암묵적으로 저한테 선전포고를 하는 게 아닐까. 뭐 제가 치사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깻잎을 먹고 싶었지만 안 먹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그쵸. 근데 그러면 그거를 봤을 때는 나를 먼저 한 장 주고 예. 그다음에 한 장을 줬으면 그나마 좀 야 괜찮은데. 근데 깻잎 하나에 너무 복잡하다 과정이. 되게 디테일해요. 되게 디테일해요. 그럴 거면 깻잎 안 먹고 말지. 근데 맛있잖아.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 본능적이라니까. 사람이 뭔가 깻잎을 들었을 때 한 장 딸려 올라간다. 긴급 상황이죠. 근데 긴급 상황이지. 지금 그거 바로 잡아줘야지. 시간이 2개 싸면 짠데. 아니 그렇긴 한데 굳이 그 깻잎을 먹어야 됩니까? 평소에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깻잎을 아니 그럴 거면 셋이 밥 먹자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근데 셋이 제 밥을 얘기는- 먹자고 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서로도 동의하에 네네네. 같이 뭔가 그런 자리를 치열한데요? 갖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 그럼.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깍두기나 뭐 잠깐만 다른 얘는 빠지고 우리끼리 저는 심판 같아요. 이게 놀이터네. 예. 그나마 좀 괜찮아. 근데 깻잎 하나에 너무 키즈카페 주인처럼 나는 그냥 묵묵히 바라보다가 중간중간에 개입을 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채팅창에 자기들끼리 알지. 셋이 밥을 먹자고 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서로도 동의하에 그럼 이건 어때요? 어떤 깻잎을 띄려고 하면 막 이렇게 아둥바둥 할 거 아니야. 어. 그럼 제가 잡으면 여자친구도 한번 잡아줘요. 두 명이 잡아줘요. 이거는 두 명이 잡고 한 명이 복잡해. 그럴 거면 누군가 깻잎 잡으면 다 잡아. 그럴 거면 싸우지 말고. 아니면 그럴 건 먹지 마. 아니면 아예 깻잎이 나왔을 때 처음부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다 같이 함심에서 다 떼어놓고 식사를 아니야. 그럴 거면 일 잠깐 한 장 한 장 분배를 나눠. 해요. 네. 한 장 한 장 나눠. 배 돌려. 아, 진짜 몰입하셔가지고 이거 근데- 논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아니 이거 사실 없어도 저는 뭐 진행이 뭐 없어요. 별게 없어요. 없어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구분이 왔어요. 여자친구의 친구분이 왔어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아직 할 것도 많이 남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들으셔야 돼요. 예.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축사 때 서로가 제 일을 신랑 신부께서 성혼 선언을 부탁했을 때 좀 많이 당황스러웠는데요. 그래도 이제 저희 둘 다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 넘었고 각각 따로 이제 최근에 그 지인 결혼식장에서 했던 감동적인 축사 영상이 좀 화제예요. 자, 우리 그 이말년 씨가 뭐라 그랬냐면 결혼 생활을 10년간 체험 중인 이병건입니다. 결혼 생활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하는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어렴풋이 느낄 뿐입니다. 그냥 가장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내가 하는 행동을 지켜봐주고 나도 그 사람의 행동을 지켜봐주면서 서로만 아는 에피소드들을 쌓아가는 재미가 결혼 생활이 아닌가 하고요. 결혼 생활이란 서로가 서로의 증인이 되어주는 추억 블록을 모아가는 것, 억울한 일을 억울하지 않게 지켜보는 것, 부풀인 서로의 글에 댓글 한 개 적어주는 것, 오늘따라 평소와는 다른 상대방에게 갸우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오늘따라 평소와는 다른 상대방에게 갸우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분이 보고 좀 감동을 하셨겠는데요. 어땠습니까?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집에서 아내가 서운하다고 했었어요. 왜요? 그날따라 제가 되게 퉁명스럽게 말해서 말한 거랑 저도 잘 지키기 힘든 거. 저는 좀 사실 참 그래요, 그게. 그래서 그때 또 미안하다고 또 편지를 또 하나 편지를 썼어요. 그래도 참 또 결혼하길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또 들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행복하다. 예. 집에 있을 때 그냥 계속 누군가가 막 행동하는 게 보이는 게 참 그거 자체가 참 고맙고 맞아요. 아이가 막 갑자기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춤을 춘다거나 뭐 아내가 막 갑자기 막 TV 막 보다가 막 웃고 있으면 이상하게 행복감이 들더라고요. 오빠 왜 쌀을 안 해? 쌀. 이게 뭔가 편안하게 있는 뭐 이게 일상들. 그런 일상이. 저도 나은이가 이제 5살 됐으니까 나은이가 어디 이제 제가 이제 일하러 나오려고 그러면 바지 잡고 아빠 어디가 오늘 뭐 이럴 때 오늘은 뭐 안 나 뭐 오늘은 집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저는 혼자 있는 거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족이 저 빼고 이제 뭐 잠깐 어디 갔다 올 때가 있어요. 혼자 딱 덩그러니 있으면은 좀 기분이 그렇게 막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요. 좀 허해요. 좀 아이와 놀아준다는 느낌이 아니고 놀면서 알게 되는 콜라, 사이다, 탄산음료 실은 지구 멸망에 또 요즘에 꽂혀가지고 진짜로 막 무서워하더라고요. 걔는 좀 집중할 때는 집중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엄마 닮은 것 같아요. 저랑 노는 게 재밌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행복감을 느끼죠. 제 만화를 보고 싶어하는 독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그렸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얘도 이걸 보고 자기도 웹툰 작가가 되고 싶대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고맙고 그렇죠. 작가님의 인생을 네. 4컷 만화로 그린다면 예. 어떻게 그리고 싶으세요? 첫 컷은 되게 좀 미래가 두려웠던 젊은 학생 때를 그릴 것 같고 그때는 제가 뭘 해도 어설퍼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내가 과연 나이 먹고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까? 막 되게 좀 불성실하고 그랬었거든요. 체력도 좀 부족하고. 두 번째는 웹툰 작가 시절을 그릴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많이 자신감도 없고 나도 그래도 좀 필요한 사람이고 뭐가 좀 내가 잘하는 분야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좀 그 독자들의 사랑도 좀 확인하면서 그렇게 좀 자신감을 얻었던 시기인 것 같고요. 지금이 또 이제 인터넷 방송할 때 좀 더 편하게 사랑을 받는 방법이 있구나.
좀 더 체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방법이 있구나 해서 하는 세 번째 단계가 있을 것 같고 네 번째는 그냥 좀 뭘 그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나이 들어서 늘어져 있는 좀 그런 걸 좀 그리고 싶어요. 좀 앞으로 미래 좀 약간 좀 더 편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보겠다. 어쨌든 계속 편안해지네요. 네. 그게 중요한 거 같아요. 좋습니다. 나에게 큰 위로였다. 나의 어제야 그대가 있고 나의 오늘엔 그대가 있고 나의 내일엔 그대가 있다. 그댄 나의 미래다. 유퀴즈 예스. 예스. 자, 다음 4개의 애니메이션을 TV 방영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영심이, 아기공룡 둘리, 나라라 슈퍼보드, 달려라 하니. 이거 쉽지 않네요. 와 이걸 순서대로 영심이, 아기공룡 둘리, 나라라 슈퍼보드, 달려라 하니를 순서대로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아기 공룡 둘리가 맨 앞입니다. 예, 그 다음에 달려라 하니입니다. 아기 공룡 둘리, 달려라 하니, 예. 자, 이제 2개 남았어요. 나라라 슈퍼보드 영심이. 자, 그러면 아기공룡 둘리, 달려라 하니, 나라라 슈퍼보드, 영심이. 이거 맞아요. 예. 자, 맞으면 100만 원 상품 드립니다. 정답은요? 첫 번째가 아기공룡 둘리 정답이고요. 자, 2번째가 달려라 하니입니다. 그렇죠. 예. 자, 3번째는요? 나라라 슈퍼보드라고 하셨는데요. 정답도 나라라 슈퍼보드 정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췄어요. 와, 이거 어려웠는데. 아니 이게 전 딱 듣자마자 이랬거든요. 이악 물고 냈다. 안 주려고. 이악 물고 그냥. 제작비 진짜 이악 물고 아낀다. 자, 100만 원의 상품. 자, 인생은 이말년처럼. 네. 붉은 신호를 따라 회색 거리를 걸었어. 가다 보니 좀 낯설어 보이는 그녀가 보인 적 없던 눈으로 나를 반겨. 태양보다 뜨거워진 나 그녀의 가슴에 안겨. 아니, 이게 사실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라고 하시는데 가끔 그런 얘기 들었어. 우리 그 일생을 살면서 우리 사람이 뇌의 어떤 뭐 능력을 뭐 20%도 못 쓰고 뭐 몇 프로 옛날 싸이월드에서 봤어. 뭐 그죠. 예. 진짜 옛날부터 있었던. 아니 뇌과학자시니까 뭐 여쭤보고 싶어서. 예. 사실은 우리 뇌는 항상 늘 전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그 능력을 최대치로는 발휘를 안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럼 죽습니다. 그래요? 예. 왜요? 뇌가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예. 뇌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열이 많이 발생하고 과부하가 걸리나요? 예. 그리고 뇌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뇌는 초저전력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에너지로 그 잠재력을 평생에 걸쳐서 쓰기 때문에 아주 절전을 하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럼 궁금한 게요. 네. 어떤 미친 과학자가 뇌에 쿨링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놓고 이거를 뇌를 거의 한 최대한도로 쓴다고 하면은 진짜 사람이 똑똑해질 수 있나요? 그거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뇌 그래요? 혈관이 굉장히 많이 나는 있고 속으로 저런 쓸데없는 질문을 안 하고 생각했는데. 교수님. 실제로 뇌는 혈관들이 이렇게 굉장히 활발하게 구성이 돼 있어서 그리고 쿨링 시스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제로 이 뇌가 쿨링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되게 옛날 사람인데도. 네네. 뇌가 만들어내는 생물학적인 사랑은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어떻게? 첫 번째는 대상이 없어도 나의 반쪽을 만나고 싶다. 그런 간절함. 그런 간절함. 그런 상태가 있죠. 그래서 그런 보통 성호르몬들이 많이 관여를 하고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가 원래는 눈이 4개고 입이 2개고 귀도 4개인 줄 알았어요. 그리스 사람들은요? 네. 왜냐하면은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의 반쪽을 만나서 완전한
모습이 눈이 네 개. 만들려고. 그렇죠. 네 개를 만들려고. 그렇죠. 그 신비한 힘이 뭘까? 나의 반쪽을 만나려는 그런 에너지. 그 에너지가 어디 모여 있냐면 뇌의 시상하분하는 부위에서 그런 신호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는 이렇게 생존과 적응에 관련된 그런 신호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금사빠라고 하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은 생존과 번식에 좀 더 강한 사람들이라고 볼 어떤가요,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들 평소에 저 사람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될까 고민하는 건 똑같은데 좀 그 기준이 좀 낮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금방 저 사람도 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또 고백을 하고 금방 사랑에 빠졌다가 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빠지고. 그 몸 안에 결제 시스템인데 도장 막 찍는 결제 시스템이 있네요. 통과. 네. 이거 정말 좋은 답인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저 3점. 침착맨 지금 감정이 막 통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뭐예요? 의사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에 빠지고 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의사를 결정하는 이 사람과 연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의사 결정이 좀 빠르신 분들도 있고 좀 느리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사랑의 그 2단계가 있습니다. 뭡니까? 드디어 대상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연애하는 동안에는 또 뇌의 상태가 또 달라집니다. 그때는 뇌에서 특히 그 도파민이라든지 교감신경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 몸에 신체의 변화가 생기죠. 늘 그대를 만나면 심장이 뛰고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맑게 보이던 세상이 이 대상을 만나면 주변이 뿌옇게 보이는 아웃포커스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실제로 그거 일어나요? 실제로 일어납니다. 콩깍지가 실제로 있는. 그럼요.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약간 뽀사시한 그런 효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효과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근데 꼭 경험을 못 하셨습니까? 지하철에서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주변 사람들 뿌옇게 보이고 그 사람만 보이고. 없으셨습니까? 뭐 없다. 없었어요? 없다고 하면 또 이상해지는. 아까 막 주변이 막 뿌옇지도 않던데. 근데 우리 뇌가요 원래 주변이 뿌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카메라를 보고 계시면요 주변이 사실은 다 뿌옇게 보여. 거기 집중해서 보세요. 맞아. 진짜 그러네. 근데 주변은 뿌였습니다. 주변이 잘 안 보이네요. 우리 그러니까 눈 하나에 구조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거나 내가 몰입의 대상을 찾거나 거기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유재석 씨가 그걸 경험 못한 거는 거기에 집중을 안 하고 주변을 이렇게 했어요. 교수님,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이거 얘기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내가 몰입하는 대상이 나오면 그거 당연히 그런 거죠. 저도. 그 사랑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데. 왜 서로 또 다투고 그러는 걸까요? 이게 우리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2단계는 유효기간이 길게는 17개월, 짧게는 한 1년, 평균 한 1년 내외로 그런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에 뇌가 워낙에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그렇게 몰입하다가는 수명대로 못 살겠죠. 건강이 나빠지고. 사랑도 너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니까. 그렇죠. 한편으로는 이거 좀 씁쓸하기도 한데요. 이게 뭐 사랑에 어찌됐든 유효기간이 있다. 유효기간 끝났거든요. 1년에서 17개월이니까. 그죠, 끝났죠. 저 결혼 이제 10년 됐으니까. 근데 또 그걸 또 순순히 그렇게 있다. 이게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것도 오늘 TV 보시면서 과학적으로. 또 연인 사이에 뭐 부부 사이에 또 얘기 또 많이 오고 가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정상인 게 아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사모님한테 실제로 교수님이 사랑의 유효기간은 1년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고. 근데 교수님도 요 질문에는 영원한 사랑은 상당히 없어. 좀 멈칫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사랑의 유효기간이 명확하진 않은데 아니 아까는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상대방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배우자가 나 정말 사랑해? 뭐 이렇게 얼마나 사랑해?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잘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상대방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대답을 해야지. 뭐 그냥 우리가 이렇다고 해서 1년이 지났잖아. 나 사랑해? 17개월이 지났잖아.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신 거죠, 그죠? 그렇죠. 낭만적인 사랑의 그 유효기간이 있고 있다.
그보다 더 깊은 사랑이 시작된다. 그렇지. 2차 사랑, 2차 사랑. 아,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다. 2차 사랑. 사랑은 계속 이어진다. 그러나 우리 그 감정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인 그런 어떤 뜨거운 불타오르는 막 미치겠는 그런 사랑은 유효 기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그죠. 자, 이것을 뭐 사랑은 뭐 1년에서 17개월 사이 끝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학교 다니다가 어떻게 갑자기 이제 EBS 다큐에 이렇게 출연하시게 됐는지. EBS에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 공평하게 기회를 줘요. 특정 학교만 찍을 수는 없으니까. 거의 그 말투가 교수님이시죠? 그렇습니까? 이게 되게 차분하고. 예. 그렇죠. 귀에 쏙쏙 들어오네. 예, 그래서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에 있는 한 20개 정도의 학교에 EBS에서 이제 공문을 보내주셨어요. 어쩜 이렇게 진짜 교수님처럼. 저희가 이제 두 학생을 찾고 있다. 그래서 함께 멘토 멘티를 하면서 함께 공부할 친구들을 찾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 어떻게 또 저희들을 그 와중에 선택해 주셔가지고 본인 입장에선 감사하지만 약간 아니 꼴찌로. 규민 씨 입장에서는 어떠셨어요, 규민 씨는? 아 저는 뭐 20개 학교 뭐 그런 건 처음 듣는 얘기. 그러니까 이 내막을 전혀 모르고 있군요. 네네네. 네, 근데요. 이제 저도 1학년 때 반장이었고 이 친구도 이제 반장이어서 좀 볼 기회가 잦아졌다가 이제 갑자기 친구가 오더니 그런 멘토 멘티 프로젝트가 있는데 꼴찌란 말 딱 빼고. 네. 속이 타셨구나 그냥. 네, 이거 대학 갈 때 스펙으로 써야겠다. 그치, 뭐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뭐 했으니까. 그치.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솔깃해서 한 건데 방송 딱 나오고 보니까 전기 꼴등으로 이제. 그건 처음에 몰랐어요? 네. 이게 그쪽 PD님한테도 들은 적 없고. 그냥 두 학생이 함께 짝을 이뤄서 함께 공부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그러니까 그 저도 정도로 처음에 알았구나. 알아서. 네네. 진짜 한참 감수성 예민할 때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가면 차 꼴찌 지나간다고 사람들이 눈으로 막 말할 거 아니야. 맞아. 이게 사실 꼴찌라는 단어가 주는 폭력성이 있거든요. 나에게 주는 있어요. 그 당시 PD님도 오셨어야 되네. 나중에 중간 인터뷰로 그 PD님을 한번 좀 섭외를 해서 왜냐면 PD님 입장도 좀 있어요. 그쵸, 있겠죠. 그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억울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실제로 도현 씨가 전교 1등이고 규민 씨가 꼴찌가 맞나요 그 당시에? 성적상으로는 제가 그때 성적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코뼈가 부러져서 네, 시험 날이 겹쳐서 시험 못 보고 성적이 없는 상태였으니까 PD님 측에서도 쟤는 꼴찌네 뭐 이러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시험을 못 치렀기 때문에 이제 시험 성적이 없는 거지. 네. 그 꼴찌는 아닌데. 당연하죠. 네. 네. 근데 저는 봐봤자 누가 보겠어라는 생각에 또 다큐잖아요. 네. 그래 뭐 그냥 하자 해서 부모님한테 그냥 할게요 그러고 했는데 전화 진짜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쵸. 이게 사실은 에이 누가 보겠어 하지만 되게 많이 봐요. 엄청 많이 봐요, 엄청 많이 봐요. 생각보다 연락도 되게 하고. 많이 봐. 특히 다큐일수록 어른들이 많이 봐요. 되게 많이 봐. 맞아. 다큐여서 더 독이 됐어. 완전. 예. 주변에서 좀 알아보는 분도 좀 있지 않았을까요? 어땠을까요? 도윤 씨하고 규민 씨 다. 진짜 간혹 가다가 막 지하철 탔는데 옆에서 사진 한 장 찍으실래요? 그래서 사진도 한번 찍어온 적 있고. 네. 그래요. 규민 씨는 어때요? 아니 저는 이제 뭐 PC방을 갔는데 PC방 알바분이 알아봐 주시고 또 도시락 가서 이제 뭐 주문하려고 앞에 아주머니가 며칠 전에 그 방송 나오지 않았냐. 네. 그럼 뭐 추가로 뭐 조미김이라도 하나 뭐 더 넣어준다거나. 사실 자주 갔거든요. 조미김이 200원인데 200원이라도 뭐 좀 더 넣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의 반가움은 아니에요. 그 정도의 반가움.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규민이한테 많이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그치. 저야 저의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프로젝트 자체가 규민이가 저에게 모든 것을 맞춰야 되는 그런 취지였단 말이에요. 때로는 규민이한테 막 싫은 소리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막상 나온 다큐를 보니까 너무 제가 말을 너무 조금 험하게 해준 것 같아가지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어떤 말이 조금 제일 좀 미안했어요? 공부할 때 토하면서에 막 토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봉지를 가져서 토하면서 하란 말이야. 막 그런 말들 한단 말이에요. 리액션이 좋다. 제가 리액션이 되게... 리액션이 이렇게 떨어뜨림. 와. 근데 뭐 이렇게 뭘 못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풀이를 외워 머릿속에. 이걸 어떻게 외워? 토 나와요. 토 나올 것 같아 이런 말 하지 마. 그렇지. 정말 나올 것 같으면 봉지를 갖고 와. 토 하면서 해. 이걸 그대로 외워. 그렇지. 이 문제거든 그대로 외워. 자는 거는 솔직히 좀 한심해요. 자는 건 충분히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도 정말 뒤에 나가서 서 있으면서 잠을 깰 수도 있는 건데 아예 그냥 수업 자체를 포기하는 거니까 귀를 닫아버리는 거니까
방송 나가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규민이한테. 예. 내가 너무했다고. 지금이라도 슴슴한 사과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 근데 왜냐면 이게 이제 방송상으로 그런 것들을 모아놓다 보니까. 그쵸. 사실 임팩트 있는 것만 자르다 보니까 항상 임팩트 있는 말만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또 심심한 말도 했는데. 방송은 또 그래야 예. 이 보시는 분들이 확 몰입이 돼요. 슴슴한 말 했어봐요. 도윤 씨가 처음부터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죠. 하루에 아침에 되겠습니까? 벌써 그럼 맥이 확 풀리잖아. 도윤 씨는 좀 어떻습니까? 본인이 수업 받다가 좀 잠이 와서 잔 적 있어요? 그래도 있겠지. 수업 시간에는 어떻게든 안 자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서 저는 있겠죠. 고등학교 때 세수를 정말 많이 했어요. 이게 왜요? 자지 않으려고 막 한 겨울에도 그냥 차가운 물로 그냥 막 냉수마찰하고 막 저는 그렇게 잠을 깨우려고 자지 않으려고. 노력했었거든요. 아 근데 사실 저도 막 공부가 막 대단히 재밌다? 저도 사실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는데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공부를 내가 정말 하기 싫어서 마지못해 공부하면은 이렇게 웃으시는 거죠. 지금도 왜 딴 데를 봐. 맞죠. 근데 막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면은 저는 고등학교 3년을 저는 못 버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 스스로도 그냥 재밌게 하자라는 주문을 제 스스로 그냥 많이 걸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또 맞는 얘기예요. 우리 또 도윤 씨에게는 그만큼 또 공부가 잘 맞았던 거고. 아니 사람이 너무 열심히 살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나중에도 열심히 살 수 있는 때가 많을 텐데 굳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그치. PD님이 저한테 쟤는 집에서 공부하는데 넌 맨날 나가 있냐? 나가 있냐. 집에 좀 있어라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해서 중간에도 이제 막 안 하고 싶다. 이거 그만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뭐라 하던가요? PD님께서 따로 이제 부르시더니 아 괜찮다. 금방 끝난다. 금방 끝난다. 거의 다 시간이 했다. 거의 다 했다. 그래서 막 도닥여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이 나왔어요 방송에. 방송에. 네. 벤치에 앉아가지고 막 표정 썩어가지고. 진짜 잔인해. 그 앞에서 이러고 있어요. 저 카메라 들고 있는 거. 와 진짜 이거. 다음 쉬는 시간 밖에 나와 있는 규민이를 발견했습니다. 짜증 많이 났어?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어떻게 왜요? 오늘 야자 안 할래. 왜요? 자율학습 시간 있으니까 갈래. 내가 왜 했지? 아니 그 이제 규민 씨는 이제 3개월간 그 전교 1등하고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네. 어쨌든 좀 어땠어요? 전교 1등이랑 공부했다기보다는 전교 1등의 공부를 바라보고 전교 1등 옆에서 숨 쉬는 거 정도? 처음에 좀 열심히 같이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이제 저는 공부를 할 때 이해를 해야 하는 스타일인데 이 친구는 무작정 옆에서 외우라고 시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외우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보고는 외우래. 자기 공부해야 되니까. 네. 아니 내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공부는 물론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데 기본적인 암기는 또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본 공식 같은 거. 우리가 구구단을 마치 외워야 되는 것처럼 그거는 뭐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암기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학습이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도윤 씨도 약간 열이 좀 받은 것 같네요. 저도 이제 근데 반대로 도윤 씨도 규민 씨 때문에 좀 내가 이런 거 좀 신기했다 내지는 이런 걸 좀 영향을 받은 게 좀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규민이 그림을 처음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거의 뭐 예술 작품을 본 줄 알았어요. 그림을 너무 잘 그리더라고요. 진짜 잘 그렸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이제 뭐 국어, 수학, 영어를 잘하는 것도 그 많은 장점들 중에 극히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학교에서 공부 좀 한다고 전혀 교만할 게 아니고 전혀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정말 감사하게 이 부분에 작은 재능이 있을 뿐이고 규민이는 또 그림이라는 면에서 또 다른 큰 재능이 있구나. 그러면서 서로가 이렇게 각자 장점들이 다르니까 칭찬에 약한 타입인가 봐요. 네, 좀. 칭찬하니까 막 어쩔 줄 몰라. 차라리 욕을 해줘. 저랑 좀 비슷한 게 많네요. 저도 막 칭찬받으면 막. 이게 저기 조셉이 방송 보면 많이 위협을 받아요. 제가 너무 일단 말년이가 끊었나요? 끼는 걸 기가 막히게 껴요. 잘한다. 말년이 잘해. 괜히 또 길어질까 봐. 아니.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구 웹툰 작가, 현 유튜버 조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구 웹툰 작가 현 유튜버. 네네. 예. 오늘 주제가 죽어야 사는 사람이단데 말 그대로 이제 파경행이라는 별명. 맞아요. 그러니까 몸담고 있거나 방문한 곳이 없어지고 망한다고 해서. 예.
이 별명이 좀 생겼었잖아요. 유일하게 살린 게 하나 있다고. 뭐요? 단 한 번의 스케치로 대한민국 재즈 대중화에 큰 기여를. 아니 진짜. 어? 아니 이거 스케치 한 방으로 이거 지금 재즈계가. 아 네. 조세호 씨는 재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즈는 어떻게 보면 화합 아니면 뭐 어떤 케미? 아니. 샤빠두비두바 아니. 샤빠두비두바 두비두비두비 샤바두비두비두비두비두바 샤바두비두비두비두비두비다바다바바바 샤바다바다바다바두비두. 아 근데 요게 이제 밈이 되면서. 요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분들 부끄러워. 잘하시는데 왜?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호민이 형 엄청 용기 내서 한 거예요 지금. 그래요? 원래 이런 분 아니에요? 원래 이렇지 않아요. 굉장히 샤이하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 이제 무의식 그냥 한 했는데. 건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시켜서 하니까 아니 이게 맞아 하면서 이제 막 그 느낌 그대로 이제 그게. 제가 원래 재즈를 좋아해가지고 진짜요? 예. 이렇게 뭐 영상들 막 보다가 재밌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재즈 거장 가수 두 분께서 시상식 같은 거. 알아. 네. 그 두 분 예, 봤어요. 약간 상황극처럼 그 But Ella, how do you explain to people what jazz is? How do you talk about it? Maybe we could try. Let me hear it. Shop up and no one little but it over now the bubble 근데 그거 너무 인상 깊게 봐가지고 갑자기 이제 막 국밥을 먹다가 맞아. 그 생각이 나가지고 재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즈? 네. 상대방의 호흡, 화합. 아니. 아니 하고 단호하게 딱 끊고 바로 스케치 들어가는 게. 근데 거기서 뭐라고 대답을 했던 건데 저는 아니라고 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걸 해야 할 거였기 때문에 이제. 웹툰 연재는 안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이제 안 한 지 만 2년이 좀 넘었네요. 네. 벌써 그렇게 됐어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아직 놓진 않았습니다. 그냥. 놓지는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릴 거라는. 우리 있어요. 사실 이말년 작가님은 나와서 이제 시원하게 좀 얘기를 좀 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웹툰에 비해 쉬운 길을 좀 발견해 버렸다 내가. 네네네.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는 않다. 쉽지 않다. 네, 지금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작가님은 어떤? 저는 이제 재밌는 거 만드는 거를 이제 좋아하는데 뭐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또 만화로 했을 때 더 이제 훌륭하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있죠. 언제든지 다시 그릴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아니 이게 이제 그 유튜브를 하고 계신데 원래 그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작업실에서 이제 이말년 씨가 와서 작업을 하다가 매번 뭐 방송을 하고 있길래. 네, 맞아요. 책상이 이렇게 서로 등을 대고 있는 구조여서 네. 이말년 작가님이 방송을 키면 이렇게 뒤통수만 나왔어요. 이렇게 네. 항상 만화를 그리고 있는 뒤통수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빼꼼 내밀고 이제 얘기하다가 거긴 중간중간 빼꼼빼꼼 보다가 이제 출연을 좀 하시게 됐다고. 그쵸. 처음에는 막 거기서 막 햄버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봤어요. 저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아니 내가 사람들 앞에서 왜 햄버거를 먹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막 소화도 안 되고 막 1000명이 보고 있는데 막 햄버거를 먹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뭐. 너무 그 두 분의 케미가. 이게 근데 그냥 이말년 씨와 친한 그 주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 한 2시간 떠들면 한 3회분이 나오고. 그러니까 점점 뭔가 내가 취미 삼아 했던 일이 내 본업이 되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 그렇죠. 그 네. 경계선에 좀 있을 때가 좀 있으셨죠. 그 만화를 그릴 시간이 너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만화를 그리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방송을 켜고 만화를 그렸어요. 그 마감하는 거를 그냥 보여줬어요. 음악 틀고 그냥 막 주절주절 대면서 그때가 완전히 그 섞인 그 상태였던 완전히 그 것 이제 같아요. 경계 시기에. 만화 그리는 것까지 보여주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책이 나올 때가 되면 이제 교정을 하잖아요. 이것도 시청자들하고 한번 함께 해볼까? 해가지고 교정을 같이 봤어요. 그래서 틀린 글자나 그림을 찾으면은 내가 햄버거 세트를 하나씩 대박이다. 써겠다라고 했더니 안 틀린 것도 틀렸다고. 아니 제가 멀쩡하게 그렸는데 아니 왜 이렇게 못 그렸냐고 햄버거 내놓으라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는
제 만화 작업까지 컨텐츠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소통을 하셨네요. 소통. 교정지 처음 보시죠? 코로나가 코로 나오는 걸 그리자고? 이렇게요? 작가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작가님의 어떤 면을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만화는 되게 진지한 만화들을 좀 그렸었거든요. 맞아요. 막 좀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그리고 막 좀 죽음도 나오고 막 그런 걸 그려서 약간 좀 엄격, 근엄, 진지한 성격으로 많이들 아마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막상 이제 이말년 작가님하고 나와서 막 정말 수치심 없이 까불고 되도 않는 소리 하고 그런 게 되게 재밌어 보였나 봐요. 예, 그리고 보통 이제 40대 접어들면은 좀 철없는 모습을 보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저희도 워낙 철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게 좀 재밌지 않으신가. 수입이 또 굉장히 탑에 드는 그런 작가님이셨는데 규모가 많잖아요. 막 어디 가면 저 빌딩이 주호민식 같아요. 아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문은 요만하나 그 안에가 궁궐이다. 사실 어느 정도 지금 경력도 있으시고 인기 있는 웹툰 작가였고 그리고 신강기 또 어느 정도 천만이 들었는데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너무 부풀려서 얘기하는 게 문제지. 아니 뭐 건물주라든지 뭐 궁궐을 산다든지 이런 거는 다 루머입니다. 이제 없습니다. 그런 거. 예, 그런 거 전혀 없고 제가 이제 2013년에 만화를 유료화를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돈을 내고 본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없었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신과 함께를 지금부터 이제 다시 보기를 할 때는 이제 한 편당 뭐 200원인가? 그렇죠. 예, 그렇게 내게 됐어요. 그때 욕을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뭐라고 욕을 먹었어요? 돈과 함께. 아니 근데 사실 아니 근데 일을 그럼 어떻게 공짜로 보여지 그거를. 그러니까 아니면 작가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때는 그 전까지는 또 공짜였던 게 갑자기 변하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네. 그렇죠. 아니 이렇게 우리를 길들여놓고 안 볼 수 없게 만들어놓고 애초에 이런 것들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지금 갑자기 받고 열이 받네 또. 무료 서비스에서 유료 이 입장에서 하니까 열이 받아. 정확히 그때 달렸던 댓글을 그대로 읽으신 것 같아요. 몰라. 아니 왜냐면 열이 받아. 애초에 니네가 유료화를 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안 봤을 거 아니야. 이제 와서 싹 이걸 받고 자식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막 되게 막 의기소침했었는데 이제 정산이 딱 되고 그 한 달 동안에 이만큼 결제가 됐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액수가 제가 한 3달 동안 만화를 그려야지 벌 수 있는. 마침 그 달에 이제 첫째가 태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가정 그 경제에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됐죠. 큰 도움 됐죠. 네. 이게 그 웹툰 작가 생활할 땐 보통 하루 일과가 어떻습니까? 제가 만약에 수요 웹툰이잖아요. 일주일에 제 만화가 올라가는 올라가야 된다. 요일이 있으면은 그날이 주말이 되는 거예요. 수요일 아침에 만화를 보내고 이제 쉬고. 그럼 수요일 빼놓고는 다 만화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계속 그냥 매주 올라와야 되고 뭐 딱히 명절 때도 한편으로 그게 마감에 이제 계속 쫓기게 되니까. 근데 마감이 없으면 또 안 그리니까요. 또 그것도 있어. 쫓겨야지 또 이제 막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진짜 하다 안 떠오르면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톡방이 있거든요. 대화방이? 그 작가님도 계시네.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안 떠오른다. 진짜 안 떠오르면은 거기에다가 지금 제 만화가 이런 상황인데 이 다음이 안 떠오릅니다. 이러면은 진짜 그 만화가들이 도와줘요. 아니요. 아무 말 대잔치. 왜냐면은 서로의 만화를 안 보기 때문에 뭐 그냥 죽여 뭐 그냥 뭐 이렇게 아니 주인공인데 죽으면 어떡해요 막 아무렇게나 진짜 막 가끔 그럴 때거든. 너무 재밌는데 이 작가님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이거? 걱정이 될 때가 있어. 너무 재밌어서. 근데 이 방등한 내용을 이거 어떻게 오므리려고 그러지?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하면서 이거 뭐 다음 주에 내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일단 해버리면은 그냥 던지는구나. 다음 주에 내가 받아가지고 이 뭐야 이거 이러면서 몰라 다음 주 이렇게 이거를 한 3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삶이 이거 너무 스트레스네 진짜. 그럼 주호민 작가님도 그럼 우리가 보는 그림은 사실 조금 약간 쉬워 보일 수 있는 그림을 좀. 네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일부러 좀 더 보기 쉽게 그리시고 원래는 막 디테일한 정밀 묘사 뭐. 저 그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지금 그림체가. 저.
현재가 더 좋습니다. 아, 왜요? 아니 보통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아니, 보통 그런 경우 있거든요. 예. 아, 그래도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지만 언젠간 또 돌아가야죠. 이제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말년이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만화는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요. 이 그리는 작업 자체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유튜브는 어쨌든 뭐 3시간 정도 얘기하면 끝도 나고 반응도 이제 그렇죠. 보니까 너무 즐겁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직업 만족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연차별 직장인 차이라고 입사 1일차. 아이고. 네네.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제 입사 3년 차. 아, 네. 뭐 제가 한번 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사 10년 차. 제가 해요? 이 짤도 많이 돌아다니시죠? 예, 요거는 이제 재미없어 하는 표정하고. 근데 사실 저는 입사 1일차에는 우리 조셉은 사실 좀 비슷한 아 저는 거리인데. 지금도.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솔직히 저런 스타일은 좀 아니었어요. 그럼 약간 이 입사 3년 차 느낌 3년 차. 처음인데도 소극적이고 좀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아. 예, 제가 예, 알겠습니다. 저는 파이팅이 좋아서 새 프로그램 들어가도 PD님과 작가님이 걱정하고 계시면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저 믿으시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거 우리가 뭐 처음부터 잘 된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저 믿으세요. 오케이, 파이팅! 3주 뒤에 재호 씨 저 이거 우리만의 추억으로 믿었는데 보통 이런 제가 또 경우 이제- 이런 경우. 아, 믿음을 저버리는. 좀 여러분들 많이 기대를 해주셨지만 저희가 아쉽게도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지만 반드시 시즌 2로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 딱히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아. 시즌 2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끝나고 우리끼리 막 야 어떻게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떠나도 돼? 시청자분들 떠난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짐을 싸놓고 늘상 녹화장을 들어갑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좀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없으십니까?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재밌게 봐주시니까. 아, 네네. 혹시나 내가 이제는 웹툰이나 마찬가지로 그 다음 주에 뭘 그려야지가 아니라 그 다음 주에 내가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그거에 대한 고민은 좀 덜한 편인 것 같아요. 어. 왜냐면은 저는 이제 웹툰이란 고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다가 안 되면은 다시 만화 그려야겠다. 듣고 보니 열받네. 왜요? 돌아갈 때가 있어? 어? 돌아갈 때가 있다고? 어? 사실 작가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신과 함께입니다. 아, 이게 예.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 사상 처음으로 전국 1000만 관객. 그러니까 2편까지 이게 1000만 관객을 기록하면서 대한민국 최초 시리즈물 모두 1000만 관객, 쌍천만. 아이고, 야, 이거 대단한 거죠. 네. 영화화 될 거라고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아예 못했죠. 왜냐면은 이게 막 저승이 나오고 근데 사실 2012년만 해도 막 엄청나게 CG가 많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영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웠거든요. 어려웠던 시기죠. 막 할리우드에서나 맞아요. 막 그렇게 하지. CG를 이제 보여주셨는데 아니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하면서 이제 깜짝 놀랐죠.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작자이시기 때문에 와, 진짜. 그런 재벌 소문이 좀 있는 거죠, 이게. 그렇죠. 워낙에 이제 영화 그쵸, 두 네. 편이 막 그 맞아요. 천만, 쌍천만 이게 뭐 이게 아무한테나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래서 뭐 원작자도 뭐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받았을 네, 것이다. 맞아요. 아닙니까? 그냥 조금 그냥 조금. 판권이 팔리고 나면 사실 뭐 영화 관객이 더 들었다고 해서 그쪽 기획사에서 뭔가 따로 챙겨주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이제 계약을 잘해가지고 러닝으로 받았어요. 러닝으로 했는데 근데 그렇게 막 극적이지가 않다. 물론 엄청나게 러닝으로 했는데도 그렇게 극적이지 막 않다. 엄청 극적인 막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참 많은 분들이 근데 그만큼 잘 됐다는 거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인생에 이런 또 진짜 큰 대박은 이거는 뭐 진짜 신께서 내려주신 거 나도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예, 진짜 모르는 거죠. 그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신과 함께가 대박을 치던 그 시기가 작가님 인생에 좀 굉장히 좀 힘든 시기셨다는 건 뭡니까? 그때가 이제 그 2017년, 18년 뭐 요때였는데 그때 이제 저희 첫째 아이가 2013년생인데요. 예. 한 4살쯤 됐을 때 그 자폐 판정을 받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 시기였어요. 신과 함께가 엄청 이제 터졌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면은 호민아 좋겠다, 야 축하한다, 막 이런 얘기 듣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이제 아내하고 둘이서 이제 앉아가지고 함께. 이제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이에 대한. 예, 막 그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감정의 파도가 되게 크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때가 좀 힘든 시기였죠. 네. 저는 이제 그 순간에 그걸 느꼈어요. 그냥 어떤
인간 주호민이 쓰러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아빠 주호민이 새롭게 태어나 일어난 걸로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아이한테 많이 신경을 쓰면서 좀 살아오고 있죠. 예. 사실은 그 아이가 자폐가 있었다는 얘기를 말을 안 하고 살았어요. 이게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나 지인은 알고 알지만 굳이 이제 방송에서 뭐 저희 아이가 자폐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살았어요. 그 이유는 그냥 굳이였어요. 네. 예. 근데 어느 순간 아내가 오빠는 왜 방송에서 둘째 얘기만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랬나? 하고 뒤돌아보니까 실제로 좀 약간 그런 면이 이렇게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말한 에피소드 자체도 좀 적었지만 은연중에 내 스스로도 굳이 그런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그때 좀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럽고 좀 그게 이걸 내가 왜 숨기고 있지? 해야겠다 하고 그냥 제가 하는 유튜브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사실은 저희 아이가 이제 자폐가 있고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저 사람이 방송하다가도 집에서 전화가 오면 뛰어나가고 그랬던 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이제 알았다 하면서 막 그 이해를 이제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주변에서 사실은 우리 아이도 하면서 친한 사이였는데도 네네네.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그런 거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SNS로도 작가님 뭐 저도 동생이 자폐인데 뭐 그런 거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 너무 힘이 돼요 고마워요 막 그런 거를 너무 이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힘이 많이 되고 내가 그동안 이걸 왜 얘기를 안 했을까 하는 후회도 되고 좀 그랬었죠. 작가님도 우영우 이 그 드라마를 보셨는데 네네네. 이게 재밌게 보긴 했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으셨다고. 일단은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정말로 어떤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해를 준 너무 맞아요. 좋은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아쉬웠던 점은 주변인들이 너무 천사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친절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좀 판타지처럼 느껴졌지만 시청자들에게 어떤 장애인 주변인의 롤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너무 좋게 봐요. 나도 이런 이웃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면 정말 그 최고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우리가 그런 이웃이 돼 주어야죠. 네. 그렇게 돼야죠. 네. 그럼 저 궁금한 게 만약에 혹시라도 제 주변에서 자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대해주는 게 제일 그들에게 좋은 거예요? 그건 좀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저도 오바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제 갔을 때 너무 그냥 제 입장에서는 친하게 지내고 반갑게 맞이해주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다가갔는데 많이 놀라더라고요. 예, 맞아요. 자폐 가지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사실 그렇게 다가가면 놀랄 수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그러네. 그러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너무 자폐가 있으니까 막 내가 조심해야겠다 막 너무 막 이렇게 오히려 생각이 많아지면은 오히려 더 경직되는 것 같고 다만 또 이제 모두가 특출난 능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폐인이. 근데 가끔 선재한테 얘는 뭘 잘해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근데 사실 그거는 누구한테 물어도 실례인 질문일 수 그렇죠. 있잖아요. 얘는 뭐 좋아해요도 아니고 얘는 뭐 잘해요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그냥 일반적으로도 참 실례되는 질문이죠. 뭐 잘하세요? 이러면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당연히 막연하게 자폐인은 뭔가 특출한 뭔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는데 근데 그거는 뭐 악의가 있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지. 진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진짜 이런 그 작가님의 얘기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사실. 그렇죠. 실제로. 사실 근데 그런 게 알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끼리만 얘기하지 말고 이거를 라디오처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항상 저는 그 시점에 제가 재밌는 걸 그려왔기 때문에 신감기 다음에 그린 게 그냥 육아 만화거든요. 아이가 1년 동안 되게 빨리 크잖아요. 근데 그때 느끼는 처음 아빠로서의 감정이 그때 기록을 하지 않으면은 완전히 휘발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When it's ice and snow, I will
저도 아빠가 처음이니까 굉장히 뭐 쉽지는 않았는데 장애아의 아빠가 되는 게 그냥 아빠가 되는 것보다도 더 뭔가 생각이 많아지고 그때 이제 아내가 엄청 많이 울었고 저는 밤에 이제 불을 꺼놓고 혼자 이제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아이가 잠을 안 자고 계속 저한테 이제 막 장난을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땀이 나게 놀았어요. 와, 땀이 막 나게 놀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재우고 이렇게 또 소파에 앉아 멍하니 앉아 있다가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아마 어른이 될 때까지도 어른이 돼서도 계속 내가 돌봐줘야 할 텐데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운동부터 좀 해야겠다 해서 이제 요즘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고 있죠. 아이는 계속 힘이 세질 테니까요. 네. 선재야, 아빠야. 학교 다니느라 힘들지? 원래 힘들어 학교는. 아빠도 힘들었어. 재밌지 그래도 친구들 만나면. 엄마랑 아빠랑 선율이랑 선재는 항상 같이 다니면서 이제 재밌는 것도 많이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서 살 거야. 선율이한테 잘해주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아빠 일찍 올게. 안녕.